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그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정인 배우님부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일단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겁게 어떠한 심도 깊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이야기 자체가 볼 때 잠깐이라도 즐겁고 감동적이었고 뭔가 마음에 어떤 힘이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요즘 같은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참 즐거운 시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우선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 보고 나서 기분이 좋으셨길 바라고 있어요. 웃는 표정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물론 영화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행복한 기분을 제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영화에 대해 생각하거나 누구랑 이야기할 때 내가 예상외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네? 이렇게 어느 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로 너무 충분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엔딩 곡이 낭만 고양이잖아요. 제가 그 곡을 선택한 이유가 이 영화를 이렇게 관객들이 보시고 뭔가 낭만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옥탑을 선정한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에 있지만 되게 낭만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요즘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 나는 낭만적으로 살 거야, 이 봉식이랑 하늘이처럼 이런 마음을 좀 영화를 보신 다음에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뒤에 음악도 낭만 고양이를 했고, 그래서 낭만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보시고 또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경채이신 것 같아요. 청경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작가님께 질문하신 거여서 잠시만요. 그 청경채 꽃에 담긴 작가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청경채가 물음표로 많이 났나 봐요.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 이름으로 경채님도, 청경채님도. 청경채가 사실은 정말 막 엄청나게 깊은 뜻이라기보다 정말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그걸 감독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경우인데, 청경채라는 말이 좀 청량하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튤립이나 뭐 해바라기나 이런 것처럼 무슨 꽃이 아니라 나물이잖아요. 나물. 주로 그것도 중국 음식에 마라탕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야채인데, 뭐랄까, 봉식이는 항상 되게 예쁘게 살고 싶고 짧게 살고 가더라도 아름답게 빛나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은 누군가랑 되게 길게 행복하게 잔잔하더라도 살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뭔가 그냥 아주 짧게 지금 가진 돈 다 쓰고 명품 쓰고 예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청경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봉식이가 사실은 현실을 비루하게 느끼는 속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야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야채들이 모이며 청경채며 상추며 다 꽃이 피더라고요. 저희는 꽃이 피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청경채에서 꽃이 피면 봉식이한테도 뭔가
그게 엄청나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더라도 마음에 되게 작은 기쁨이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게다가 옥상에서 정말 다이소 흙이랑 수돗물로 키우는 뭐 대단한 비료나 대단한 화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대단한 환경이나 뭐 대단한 뭐 유복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옥상을 루프탑처럼 살 수 있다면 청경채도 꽃이 피지 않을까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쓴 건데 저는 여러분한테도 이게 어떤 이해로 다가가기보다 느낌적 느낌으로 되게 작은 노란 꽃처럼 작은 기쁨같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게 홍대 배우님 이제 머리 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생겼어요.부터 아, 감사합니다. 아까 네. 잘생겼어요. 홍래 씨였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이 작품을 위해 석방하신 건지 또 궁금해하시고 네. 네, 두 배우께도 같이 질문 드리면 네.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캐스팅 비화 또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네, 삭발부터 네, 헤어스타일은 제가 그 다른 드라마 찍고 이 영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박세로의 머리를 준비했었어요. 그 이태원 클래스 스타일을 준비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네, 이 작품에 참여하신 계기나 캐스팅 비화? 어떻게 캐스팅 참여하게 비화는 됐어요? 제가 이 대본을 작가님이 쓰신 이 대본을 회사를 통해서 접하고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감독님을 찾아가서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캐스팅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 시나리오를 보시고 이제 하늘 씨 역할, 하늘이 역할을 홍래 씨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이홍래 배우를 알게 된 거는 그 BTS 컴백홈 뮤직비디오에서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그 빡빡머리로만 이홍래 배우를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하늘이를 하기에는 너무 강렬한 배우다. 내가 다른 역할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루프탑에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 홍래 씨가 그래도 그 자기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배우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얼굴이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얼굴도 있지만 너무 웃는 게 너무 예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도 홍래 씨한테 반하고 그럼 이거 하늘은 홍래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쪽에 홍래 씨 회사의 대표님하고 원래 약속했던 거는 마음에 들면 저녁을 먹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그럼 오늘은 이제 가시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이쪽 그 대표님은 홍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사실 홍래 너무 좋아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근데 저녁 안 먹은 거예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때 커피 마시면서 이홍래 배우가 이 하늘이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날 만나고 그냥 바로 서로 하기로 한 거죠. 네, 정희 배우님 참여 과정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갑작스럽게 감독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셔서 또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셨는지 바로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셔서 제가 뭐 영화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봤는데 저한테 이제 공식이란 역할을 제안해 주시고 시나리오를 보는데 너무 시나리오도 재밌고 공식이란 역할도 너무 제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미팅 해보고 싶다 하고 했는데 감독님이 바로 하자 그러셔가지고 감사를 하게 됐죠. 네, 휘 배우님은 사실은 이제 저랑 그냥 미팅만 하는 줄 알고 오셨는데 저는 미팅을 하면 하자 그래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제일 먼저 캐스팅된 분인데 제가 그 팬텀싱어에서 알라딘 OST 부르시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정희랑 언젠가 작업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봉식이가 정말 팔색조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예쁜 얼굴을 가진 배우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뭐 정희가 1번이어서 일단 보냈는데 또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면 무조건 그냥 하는 걸로 하고 도전까지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엉겹결에 제가 막 이렇게 리드해서 가니까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그날은 이게 좀 저한테 낚인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케이스인데 아니 전혀 낚이지 않았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하고 싶어서 간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영화 미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항상 그런 이렇게 먼저 김치국 마시기 싫어가지고 항상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그거를 서로 약간 오해한 거군요. 저는 별로 마음 없이 왔다가 저한테 낚인 줄 알고 내가 역시 사람을 잘 낚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서 오해가 풀린 건가요?